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이정희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토론회와 연설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 모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남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남서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황병직 후보입니다. 예, 무소속 기호 4번 황병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토론 진행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각 후보자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 10초 전에는 붉은색 예고등이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기조연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박남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박남서 인사드립니다. 영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주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힘있는 국민의힘 경제시장 박남서가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영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날 야당이라는 서러움과 외면을 받아왔던 영주가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모두가 원팀이 되어 영주 발전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사업과 국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과 함께 국도비를 가져와서 영주시장이 집행할 때만이 영주 발전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기업 경제 전문가 박남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침체된 영주 경제를 살리고 희망이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병직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무소속 황병직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선거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침은 1시간 늦은 8시부터 저녁은 1시간 반 빠른 7시 반까지만 유세 차량 확성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죠. 저는 저분들하고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도 막상 선거판에 들어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진정성은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다시피 제가 영주에서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영주 시민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보수의 텃밭 경북 영주에서 4번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겠습니까? 이번 영주시장 선거의 키워드는 열정과 능력,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영주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정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출마자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 시민분들은 이번에도 저희 진정성을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산일 기피 등으로 농업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대고 있는 게 현 실태인데요. 영주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동남아 국가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근로 지원을 꺼리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근로자라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불법 근로자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병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영주시는 농번기에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인력들을 외국 계절 근로자에 의존을 합니다. 이번 2020년도에도 영주 농가에서 신청한 농가가 290명입니다. 그중 41명이 이번에 영주에 들어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수급 나라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직접 찾아가서 그 나라의 당국자와 지속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원래 노동부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유유 인력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15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설립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외국 근로자, 계절 근로자와 외국인들이 우리 영주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절대 불법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지금 영주시에 제가 말씀드린 농촌 인력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타 시와 협약을 해서 지속적인 인력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남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오늘도 땡볕 아래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에 전념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외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자 협약을 통해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자 영주시에서는 금년도에 1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12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 편의를 위해서 계절 근로자 편리시설 임대 사업도 운영합니다. 저 박남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도 있었으나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불법 근로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골프 인구 500만 명으로 골프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영주에는 대중골프장이 없어 지역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모 업체에서 지역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 난항으로 골프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골프장 건설은 두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박남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골프장 유치와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벌써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민간 사업자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의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소비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책으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와 기반 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주시의 민간 투자 사업 지원을 위한 유치 전담 조직으로 하여금 골프장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한 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출량 기업인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박남선은 영주시장으로 당선되면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시정에 전복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체 방문가 CEO를 초청을 하여 영주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민선 8기 내에 골프장 건설에 초석을 놓고 완공하겠습니다. 네. 다음 황병직 후보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역시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영주 골프장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 골프 동호인은 약 100여 개 정도의 지금 동호인 수는 약 1만 2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1만 2천 명의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 영주가 아닌 다른 골프장에 가서 소비하는 금액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골프장을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현재 우리 영주시의 골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군데의 골프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2군데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GMI 글로벌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안정 묵리 지역에 현재 68.5% 정도의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나머지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지주를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부분들을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GMI 글로벌 측에서는 이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주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후보자들은 각자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후에 다른 후보가 발표 공약에 대해 질문하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황병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입니다. 예, 저 황병직은 선거 공고문에 제시한 57개 공약과 SNS 등에서 약속한 소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역점 추진할 최우선 공약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임 즉시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을 10만 시민에게 모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된 금액은 일정한 기간 내에 영주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업도시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종사자 거주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구비한 자족적 도시로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 관리,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영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자유 특구 지정은 우리 영주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아 원활한 기업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및 숲체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안에 상상 어린이 놀이터와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숲 체험장은 우리 영주시 부지에 시도비를 합쳐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병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박남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세 가지 이 큰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영주 기업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기업도시의 위치 계획이나 부지 면적을 어디에 두고 공약을 발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주 기업도시, 충주 기업도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은 지식기반형 형태인데 영주에 지식기반형 기업을 유치했던 것이 가능한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 투자 약 한 5천억을 하시게 했다는데 지금 입주 의사나 타진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병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우리 시간은 1분 박남서 30초입니다. 후보자께서 질문하신 기업 도시의 위치와 부지 면적입니다. 위치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기존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있는 위치와 지금 현재 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 두 군데 중에서 그 지역 일대를 기업 도시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와 충주에 지식기반형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또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기업 도시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이 기업 도시의 조성은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찾아가서 이런 계획을 실현할 계획을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우리 박남서 후보자께서도 곧 공약을 발표하시지만 공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남서 후보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경제시장 박남서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영주 경제 발전입니다. 최하위권인 예산과 청년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1등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영주댐 수생태 국가 정원 조성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물론 5천 개의 일자리 확보와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첨단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SK가 약속한 7천억 원의 투자를 독려하고 시민 안전이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영주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확보와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KTX 이음 열차 운행을 서울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추진하고 풍기역 정차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건역에는 연수원과 리조트, 호텔 유치 등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식 친환경 종합 추모시설 건립, 어르신 목욕권 추가 지급과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주 한우 전문 단지 조성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부자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맞춤형 7개 분야 100대 공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박남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황병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실 순서인데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우리 박남서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 중에서 본인의 공약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 국가백령정원 조속 추진은 본인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남수 후보자의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2010년도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였다가 당시 정부의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예산으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병직 후보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동서횡단 철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에서 울진까지 이 철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 산업이긴 하나 지역의 여러 단체장의 도움으로서 조기 착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백산 케이블카도 우리 여러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열심히 이 중앙정부가 소통을 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믿고 투자는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박남서 국민의힘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케이블카 준공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가 답변한 뒤에 이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끼리 보충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은 30초,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민선 7기 시장의 역점 사업인데요. 시행 예정사인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기업 유치가 관건일 텐데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씩 답변 시간 드립니다. 이번에는 박남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 미래 100년을 책임지게 될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전 김주영 시장님과 장옥현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제가 오롯이 이어받아서 최종 승인과 기업 유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최종 승인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 통과하여야 함은 물론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민선 8개는 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받아 부지를 조성하고 당초 입주 의사를 타진한 기업들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이 성공하면은 고용인력 5,000명, 인구 증가 1만 1,000여 명의 연간 83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고 특히 정부 국정 과제인 베어링 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박남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방안, 이번에는 황병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영주 시민 모두의 염원이고 우리 영주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인 하나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입니다. 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장욱현 시장님의 역적 시책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시민분들에게 자세히 좀 이렇게 국가 산단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관계 기간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2023년 하반기에는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보상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발주를 하고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산업단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지금 우리 영주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의향을 밝힌 기업이 112개입니다. 이 112개의 기업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우선 투자 의향을 밝힌 112개 기업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박남서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국가산단 베어링 문제는 마지막 국토부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토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이 국토부 사업의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소속만이 더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공약 중에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아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혜택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저는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입주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하고 현재 계획된 기업 투자 의향서를 밝힌 그 기업 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지금 의향을 밝힌 기업 수보다 더 많이 유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전에 박남서 후보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황병직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박남수 후보자님, 지금 우리 유치한 기업이 180%라고는 하나 전체를 다 유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 이탈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인지 아시는지 아시면은 그 업종 7개를 답변해 주시고 이 7개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을 늘려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네, 저희들 베어링 국가산단지는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베어링 산업단지에 필요한 베어링 업체입니다. 왜 베어링 업체인가 하면은 저희들 영주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도 베어링 관련 업체가 영주에 오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 관련 또는 경량 관련 업종이 도울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베어링 관련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들어온 업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 영주 가흥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상권이 침체돼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영주시청 청사의 원도심 이전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과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황병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영주시의 현 청사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나 시의회와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지금 영주시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청을 이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존 있는 건물을 평가해서 계산해 봤을 때 부지와 건축비를 계산하면 약 77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건축비의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따지면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사 이전 문제는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장기적인 방향에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의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도심은 기존 지금 제1교회나 풍국정미소 등 영주의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성과 스토리텔링 등 근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방안과 또 이 구도심의 문화, 공연 행사를 개최해서 젊은이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박남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영주시 청사는 8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근무 여건 및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그리고 영주동, 하망동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재 보건소를 영주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청사 이전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성화시킬 우려와 예산 문제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부활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휴촌동은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망동은 샛들마을 사업인 효자 및 새집골 지구는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은 한절마 지구를 도시취약지구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풍기읍 도시재생 사업도 인삼시장 일대를 정비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주시의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사 이전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상대 후보 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황병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박남수 후보자께서는 시청사를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데에 찬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인 검토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영주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면적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건립할 것이며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청사 건물이 약 한 2,500평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숫자로 한정된 평수가 제가 알기로 약 4,000평입니다. 그 정도 돼야만이 근무 환경이 개선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은 경찰서, 구의회, 구경찰서죠. 그다음 영주 일동, 영주 초등학교 부지가 약 한 7,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금 더 매입을 하면은 충분한 공간이 될 것이다 믿고
특히 주차 환경 문제는 원활하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게 모두 장기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남서 후보가 보충 질문할 순서인데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보니까 구도심을 여러 가지 이 발전 방향으로 자리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안을 드린 우선 보건소라도 옮겨서 직원들이 안전된 생활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영주구 지금 현재 영주시의회로 이전하고 영주시의회가 시청 보건소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수 후보자께서 저랑 시의원을 같이 할 때 이 제안을 제가 최초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의 박남수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그래서 반대가 있어서 이걸 이전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는 보건소가 현 시의회로 가고 시의회가 보건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1교회와 풍국정미소 일대는 지금 우리 그 일대는 영주의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지구 거리라는 것을 우리 박남수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의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병행해서 만들겠다는. 네, 답변 시간이 지났고요. 자,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5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개발은 영주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소백산 일원의 산악체험, 체류형 레포츠 시설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국립공원으로 개발에 제한이 있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남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소백산을 중심으로 산악 레포츠 단지 조성은 천부산 및 영주 지구의 사업계획으로 현재 도의 투자 심사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시 국립공원 지구에 가로막혀 중앙선 폐철도가 폐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시장이 되면 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하여 옛 중앙선 철도 구간인 풍기, 희방사역, 중령역, 당양 구간을 연결하는 레일코스터 풍경열차, 기차 테마파크,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등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시키겠습니다. 중앙선 옛 철도는 해방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민족의 애환이 남아있는 곳으로 딸이 꾸린 중령터널과 풍기역 구수탑을 관광 자원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봉연면 두산리 국립산림치유원 주변에 400억 원의 사업비로 영주 소백숲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산림관광 및 체험시설로 주변과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병직 후보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2년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환경부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먼저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저는 첫째, 소백산 자락길 상생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백산역 주변 명상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두대간 트레일, 한반도 트레일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백 힐링숲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소백산은 대한민국의 알프산이 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영주 소백산을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주 지역 경제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박남서 후보자께서 소백산 케이블카를
환경부에서 중단된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색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산에 케이블카 공약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건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 또한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들에게 합의와 민자유치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박남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 조성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 이전에 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거는 오색 케이블카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터널 폐쇄를 막아달라고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령 터널 입구를 일부 이제 그걸 막아야 중앙선, 복선 전차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일부 지금 그걸 막아놓은 상태죠. 그러나 저도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아까 그 지금 중령 터널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따바리굴이라고 해서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그 지금 현재 중령 터널을 반드시 우리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백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방안에 대해 박남서 후보 답변에 대해서 자, 황병직 후보께서 이번에는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예, 질문 시작해 주시죠. 우리 지금 먼저 박남수 후보자께서 중앙선 옛 철도를 관광 자원화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미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등록을 하시겠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었죠? 박남수 후보자님. 네,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예. 지금 문화재 등록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문화재 등록의 권한이 문화재청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에게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충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령터널뿐만 아니고 급수탑을 활용해서 문화재 등록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관광의 한 거리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 간의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4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황병직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이고요. 질문 시작하시죠. 네, 박남서 후보자님, 우리 모든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내 최대의 사기 사건, 무속인에게 72억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72억 중에서 일부는 이게 구술한 비용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 중에서 6번인가에 걸친 기도비는 사실로 인정이 무당에게 준 기도비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네, 30초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저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는 기도니 구신이 하는 거는 판결문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술하지 않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 저 박명수 후보자님, 그 72억 전체가 무당이 구술한 비용이 아니다. 뭐 무당의 주장에 의하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할배신에게 돈을 맡겨야 된다. 또는 차용금 명목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61회에 걸친 72억을 사기를 당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도비로 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인정을 해서 고소의 내용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저는 판결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구설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 가해자의 주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저 박명수 보좌님, 예, 저게 그래서 저는 박명수 보좌님, 제 주도권의 토론의 시간이니까 답변 그렇게 30초까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가족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가족 배우자께서 하셨다고는 하나 경제 공동체라고 하나 그 7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할 때까지 박남서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가 시작되고 우리 박남서 후보 선거 캠프 측에서 공천 경선 과정에 대리 투표가 발생을 했고 또 지금 이틀 전에 동양대학교 학생들이 지지선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 공정선거에 굉장히 위배되는 사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 문제는 저 지지자가 본인이 애들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양대학교에서 지지한 학생들의 지지 발언을 박남서 후보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물론 네. 네. 주도권 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박남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역시 제한 시간 4분입니다. 자, 질문 시작하시죠. 네, 시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보 공개 자료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 위반 벌금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로 대표이사 앞으로 나온 벌금입니다. 황명지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황 후보님의 정가 기록을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신용카드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둘 다 실형으로 매우 무거운 정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가 기록은 예전 대형 룸살롱 운영을 하셨을 때 카드깡, 가짜 양주 판매를 하다가 생긴 정가들이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명이 없으니 오늘 시민들을 대표하여 묻고 자세한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2012년 6월 본인이 지지하는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술을 드시고 야구 방망이로 본인의 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공포에 질려 피신한 동료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자기 감정도 조절을 못하는데 과연 시장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시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반민주적 형태이고 의회 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본 후보는 그런 행동이 공인으로서 주민과의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주 시민들이 깨끗한 후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황 후보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와 황 후보님의 소액의 벌금을 포함한 모든 자세한 정가 기록을 안동 MBC와 지역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잠시 뒤 답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 후보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는 무소속 출마자의 입당은 없다고 발표한 사실을 시민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도권 토론 4분인데 질문, 예, 답변 30초. 예, 답변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워낙 많아서 그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의장 선거 때 제가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두절미하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때 사건은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박남서 후보자께서 무소속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철석같이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런 행동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었고 깊이 반성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더 성숙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법 위반은 제가 30년 전에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면서 네, 답변 시간이 좀 짧지만 어쨌건 박남서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4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은 각 후보자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두 후보는 영주시 의원 출신인데요. 박남서 후보는 3선, 그리고 황병직 후보는 재선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5대, 6대는 함께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시의원 재직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동료 의원으로 상대 후보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이고요. 먼저 박남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박남서는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 그리고 낙후된 영주 경제를 회복시켜 선배의 고장 영주의 위상을 다시 일으켰다는 큰 꿈을 안고 영주시 의회에 입성을 하여 영주시 의회 의장으로 영주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영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영주 토박이로서의 영주 발전이라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인 시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활기차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화 타협으로 시장과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장 재임시의 의장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시에 국회를 자주 방문하여 지평부 예산 확보로 영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의정 활동에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황병직 후보, 시의원 재직 때 활동상, 그리고 과거 동료 시의원으로서 박남서 후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저와 박남서 후보자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시의정 활동할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박남서 후보자께서는 4대, 5대, 6대까지 기초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인 조례 발의, 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때
대표 발의 2건, 시정 질문 4건, 5분 자유 발언 3건, 6대 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의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조금 전 박남서 후보자께서 질문하셨는 것에 대해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 정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을 받은 것은 제가 40년 전에 가정 형편을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카드깡하고 가짜 양주 팔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드깡은 그 당시에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데 12시 넘어서 결제하는 손님들을 저희들 직원들이 다른 가게로부터 카드를 사용해서 그게 시간 외에 영업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답변 시간이 지났고요. 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예비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영주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1,220명 정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영주 인구는 10만 1,942명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인구 10만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후보의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병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 감소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 영주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영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영주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영주로 이주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들의 농업을 발전시켜서 기초나는 인구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난임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저출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인구 감소 해법에 대해서 박남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에 앞서 황병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공동 질문에 제의한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 후보님, 질문에 대한 인구 감소 해법에 대한 답변을 좀 듣는 시간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주시 인구 감소는 자연적 인구 감소보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소멸 근본 이유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떠납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은 청년들이 떠날 이유도 없고 몰려올 겁니다. 인구 감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대안입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완공으로 고용인력 5,000명, 파급효과 1만 1천 명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SK머티리얼즈, 일진베어링, 노블리스 코리아 등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박남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는 황병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잠깐 예비 공통 질문 순서 관계로 답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남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누가 위기에 영주를 구할 적임자입니까? 무소속 시장으로는 영주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과 정책을 가진 정당의 시장, 국회의원,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영주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영주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덕을 톡톡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남서가 영주시장이 되면은 영주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폭탄을 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영주는 동서횡단철도, 베아린 국가산단, 영주댐 준공,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아니면 이 사업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주를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저 박남석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오직 영주 발전을 이루는 저희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황병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예, 먼저 박남수 후보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 후보님이 국민의힘 공천자로 최종 결정되었을 때 저는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배우자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곤란하게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후보님과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했지만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의정 활동 성과가 확연히 다르고요. 줌 라이브 토크쇼 등 시민과의 소통 부분도 다릅니다. 또 추진력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뤄냅니다. 시장이 돼서도 영주시 문제를 결단과 추진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무소속이 예산 어떻게 받냐고 하지만 돈은 정당이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전라도 지자체가 돈을 못 받았습니까?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경상도는 돈 못 받았습니까? 정당이 아니라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경상북도나 중앙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줍니다.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은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저는 끝까지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 방송이 준비한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안동 MBC 홈페이지, 안동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분이라면 주권자로서 현명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MBC 선거방송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